안녕하십니까. 수도권 투데이 유석현입니다. 지난해 정부는 2018년부터 초중고등학교에서 소프트웨어 교육을 의무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놓고 일각에서는 전담 교사가 부족하다, 또 커리큘럼이 미비하다, 다른 사교육 광풍이 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 미래창조과학부가 소프트웨어 교육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기 위해서 소프트웨어 창의 캠프를 마련했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 잠시 후 투데이 이슈 점검 시간에 알아봅니다. 서울 시민은 지난해 국내 관광여행을 평균 2번 정도 떠났고 강원도를 가장 많이 찾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 시민이 여행을 가장 많이 한 지역은 강원도로 26%를 차지해 1위를 차지했고, 이어서 경기도와 인천 순이었으며 한 번 관광에 평균 20만 8천 원을 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여행을 떠난 사람은 가정주부가 가장 많았고 중학생과 고등학생은 국내 여행을 거의 가지 못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오늘 아침 오프닝 곡 에어 서플라이의 All Out of Love 들으면서 수도권 투데이 시작합니다. 음악과 수도권 뉴스가 한방에 수도권 전문 방송 수도권 투데이. 수도권 소식이 궁금할 땐 2,500만 수도권 사람들을 위한 오늘의 이슈 투데이 이슈 점검. 네, 앞서 말씀드린 대로 2018년부터 모든 초중고등학교에 소프트웨어 교육이 의무화되는 것을 앞두고 미래창조과학부가 소프트웨어 창의 캠프를 마련했다고 합니다. 미래창조과학부 소프트웨어 교육 혁신팀의 최미정 팀장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소프트웨어 창의 캠프, 이게 뭔가요? 우선 소프트웨어는 그 전통적인 사이버 영역뿐만이 아니라 요즘은 자동차, 항공기 그런 제조업까지 굉장히 중요하다고 인식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네. 여전히 우리나라에서는 소프트웨어 분야에 대한 직업에 대한 인식 또는 소프트웨어 분야는 여전히 어렵고 일반인들이 접하기 힘든 영역이라는 인식이 아직도 좀 강한 상태예요. 그래서 그렇죠. 학생들하고 학부모들이 조금 더 친근하고 쉽게 다가갈 수 있는 영역이 소프트웨어라는 거를 같이 좀 체험을 통해서 알 수 있도록 저희가 마련한 행사가 소프트웨어 창의 캠프입니다. 예. 지난해 같은 경우에 그 소프트웨어 창의 캠프에 대한 학부모들의 반응이 아주 뜨거웠다고요? 예, 저희가 소프트웨어 창의 캠프는 2013년부터 시작은 했고요. 네. 작년까지 한 6번이 개최됐습니다. 근데 특히 작년 7월에 그 소프트웨어 교육이 필수화되는 방안이 좀 발표가 되면서 네. 작년 여름은 저희가 110명을 모집하는데 거의 400명 가까이 되신 분이 5분 만에 접수를 하셨어요. 네. 그만큼 관심과 열기가 굉장히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예. 그 캠프 중에도 무슨 기초 캠프가 있고 심화 캠프가 있다고 하는데 그러게 네. 어떻게 다른 건지 좀 설명을 해 주시죠. 우선은 작년까지는 저희가 이제 기초 심화는 나누진 않고요. 그 한 번의 과정만을 좀 제공을 했었어요. 근데 네. 그러다 보니까 기초 과정을 이제 교육을 받은 친구들이 조금 더 심화된 과정, 전문적인 과정에 대한 교육 수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기초 캠프하고 심화 캠프로 조금 영역을 좀 나누게 됐고요. 기초 캠프는 저희가 작년까지만 해도 수도권에 있는 학생들밖에 교육을 제공해 주지 못했어요. 그래서 네. 올해부터는 강원, 충청, 호남, 수도권, 영남권 그 4개 권역으로 많은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기초 캠프는 저희가 조금 12회에 걸쳐서 좀 많이 제공을 했고요. 거기에 참여한 학생들 중에서 조금 더 전문적인 교육을 받길 희망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저희가 12월에 그 카이스트에서 심화 캠프를 1박 2일 동안 네. 추가적으로 개최할 예정입니다. 뭐 강원, 충청 등에서 캠프 올해도 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학생들하고 학부모들 반응은 어땠습니까?
우선은 이제 초등학생들은 저희가 학부모님들하고 같이 교육을 받도록 좀 설계가 됐어요. 그래서 네. 대부분의 친구들이 소프트웨어라는 걸 처음 접하고 학부모님들도 처음 접했는데 다들 이제 필수 교육이 들어오기 때문에 도대체 무슨 교육일까 이제 궁금해서 오신 분들이 많으셨었는데 네. 생각보다 쉽지 않구나. 내가 스스로 집에서도 좀 해볼 수가 있구나. 그리고 이걸 하면은 조금 더 나의 스스로의 스토리와 창작물들이 가능하구나 하는 좀 즐겁고 재밌는 교육이라는 인식을 좀 많이 하시게 됐고 예. 그 전에 가졌던 두려움과 걱정들 좀 많이 덜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소프트웨어를 보통 가르쳐요? 그 예전하고 달리 블럭형 코딩이라고 그래서요. 레고 블록을 쌓듯이 하는 그 스크래치나 엔트리 이런 쉬운 교육들이 좀 있고요. 네. 그리고 언플러그드라고 해서 컴퓨터 없이도 보드게임이라든지 놀이 형태로 하는 네. 그런 교육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등학교는 그런 교육들을 제공을 하고요. 그다음에 중학교는 그 피지컬 컴퓨팅이라고 해서요. 보드라든지 센서라든지 다양한 교구들하고 연계된 창의 교육들도 좀 진행을 해서 그 교육 과정들이 예전에 비해서 굉장히 좀 다양해졌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방송 들으시는 청취자분들 가운데 우리 애도 한번 소프트웨어 창의 캠프에 보냈으면 좋겠다 하는 분들이 있을 텐데 네. 그 수도권 캠프의 일정 또 참가 자격 뭐 신청 방법 좀 설명을 해 주시죠. 예, 수도권 캠프는 이제 9월 18일부터 3일 동안 경인교대 안양 캠퍼스에서 있을 예정이고요. 네. 어제부터 온라인 접수를 좀 시작을 했습니다. 그 소프트웨어 중심사회 포털이 있고요. 네. 그쪽에 접속을 하시면 수도권에 거주하시는 분에 한해서 초등학교 4, 5, 6학년 중학생 자녀인 분들은 그 원하시는 18, 19, 20일 중에 원하시는 날짜에 맞춰서 온라인상으로 신청을 하실 수가 있어요. 네. 그러면 그 신청자의 그 중에서 저희가 그 추첨을 통해서 그 실제 참석하실 분들을 안내 공지를 좀 해드릴 거고요. 31일까지 온라인상에 접수를 받습니다. 소프트웨어 중심 사회. 예, 이렇게 포털입니다. 들어가. 예. 그렇군요. 그 학생들이 많이 모이게 되는 행사니까 안전 관리도 아주 철저히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저희가 그래서 그 우선 장소 자체가 안전성을 보장할 수 있는 곳으로 이제 선정을 이미 할 때부터 했고요. 그래서 경인교대 캠퍼스에서 개최합니다. 그리고 행사 기간에는 응급조치가 가능하도록 안전관리인이 상주할 예정입니다. 예. 미래창조과학부 소프트웨어 교육혁신팀의 최미정 팀장과 함께 소프트웨어 창의 캠프에 대한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얼마 전에 창의적인 인재를 키우자면서 2018년부터 소프트웨어 교육을 의무화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마는 아직 이 필요성에 대해서 소프트웨어 교육 필요성에 대해서 그렇게 느끼지 못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네, 네. 우선은 아까 잠시 말씀드렸던 것처럼 소프트웨어라는 게 이제는 그 분야와 상관없이 예술, 일반 제조업, 다른 영역까지도 그거에 대한 그 기본적인 이해가 없으면 자기 직업이나 진로를 하는데 한계가 있다라고 많이들 인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직업을 하든지 소프트웨어적인 사고 그리고 그거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인식을 하고 영국, 미국, 핀란드 굉장히 많은 나라들이 어린 학생들에 대한 소프트웨어 교육을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발맞춰서 우리 학생들도 디지털 경제 시대에 살아야 되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소양 교육이 이제 필요하다는 인식을 같이 한 거고요. 지금 이제 이번에 이제 발표된 방안에 따르면 초등학교는 2019년부터 5, 6학년이 필수 교육을 받게 될 거고요. 중학생은 2018년부터 받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 학생들은 조금 더 이렇게 재밌는 교구나 다양한 활동들을 통해서 창의적으로 내 아이디어를 스스로 생각하는 방법, 그 아이디어를 소프트를 통해서 조금 더 다양하게 구현하는 방법들을 학교 교육 과정에서 배울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일부에서는 그 담당 교사도 좀 부족하고 뭐 사교육 시장이 생기는 거 아니냐 그런 우려 목소리도 있어요. 이제 한국 교육은 이제 많은 이제 교육 개편이 이루어지면 이제 당연히 지적되는 부분에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우선은 그 학교에 그전에 이제 컴퓨터 교육을 하던 교사분들이 대부분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재교육을 통해서 조금 더 창의적인 소프트웨어 교육이 가능하도록 그 올해부터 준비를 시작을 했고요. 15, 16, 17, 3년 동안 재교육을 받고 또 새로 충원되는 교사분들이 있으면 학교 교육은 어렵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그 사교육으로
확대되거나 이런 부분들을 가능하면 하지 않기 위해서 공교육 내에서 다양한 교육 과정을 학교 내에서 할 수 있도록 교육부와 미래부가 같이 지원할 예정입니다. 네. 소프트웨어 창의 캠프 외에 그 밖에 지원 내용도 있겠죠? 예, 소프트웨어 창의 캠프는 이제 학교 밖에서 지원하는 활동이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학교 안의 활동이기 때문에 미래부와 교육부는 학교 안에서 이루어진 활동들을 지원을 하고 있고요. 네. 지금은 이제 선도학교가 160개 학교가 전국에 있습니다. 근데 내년에는 900개 학교 그리고 7년에 2,000개 학교 이렇게 계속 그 학교에 대한 지원을 늘려나갈 예정이에요. 네. 그리고 이제 선도교육청 또 조금 더 먼저 준비하는 선도교육청도 지원을 해서 학교 안에서의 교육이 충실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양부처가 지원할 예정이고요. 이것뿐만 아니라 학교 내의 동아리 그리고 학교 선생님들 간의 교과 연구회 등 학교 안의 활동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갈 예정입니다. 네. 얘기 나누다 보니까 시간이 거의 다 돼가는데 끝으로 소프트웨어 교육에 대해서 뭐 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면 좀 해주시죠. 예, 아까 좀 많이 말씀드렸는데 소프트웨어 교육이라는 건 단순히 이제 기술 교육이 아니라 아이들의 창의적 아이디어를 소프트웨어를 통해 조금 더 재미있고 그리고 조금 더 나만의 생각을 구현하는 사고력 교육이라고 저희는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디지털 경제 시대를 살아가야 하는 학생들한테는 소프트웨어적인 소양이 어느 전공과 상관없이 또 꼭 필요한 기초교육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 미래부와 교육부 그리고 다른 이제 민간 기업들이 함께 미래 사회의 주역이 될 학생들에게 그 조금 더 창의적이고 재밌는 교육이 제공될 수 있도록 정부도 노력할 예정이니까 계속적으로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미래창조과학부 소프트웨어 교육혁신팀의 최미정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원주에 사는 YTN 애청자 이정신입니다. 오늘 제 아들 이성규와 며느리 박예리에게 힘내라고 전하고 싶습니다. 5년 전 결혼해서 며느리가 한 아이만 갖겠다고 했는데 지금 둘째 아이를 키우고 있습니다. 더 기쁜 것은 이제 셋째 아이를 준비한다 하네요. 저출산 요인으로 국가 경쟁력 약화가 염려되고 있는 실정인데 고마운 일이죠. 며느리가 참 고맙고 대단하게 생각됩니다. 힘들겠지만 며느리와 아들에게 힘내라고 YTN 방송을 통해서 힘을 보태주고 싶습니다. 힘내라, 아자아자. 신청곡은 김광석의 일어나를 신청합니다. 힘내라 대한민국에서는 여러분의 힘내라 사연을 기다립니다. 지금 샵 0945번 50원이 부과되는 우물정 0945번으로 짧은 문자 메시지를 보내주시면 힘이 필요한 분들에게 여러분의 사연과 힘내라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샵 0945번 누구누구에게 어떤 힘이 필요하다고 보내주세요. 네, 힘내라 대한민국. 오늘은 이정신 씨가 사연 보내주셨습니다. 이정신 씨께서 힘을 주신 아드님과 며느리분께는 수도권 투데이에서 준비한 선물 중국어 수강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권 투데이에서 준비한 선물은 불스원에서 차량관리용품 3종 세트, 세상에서 가장 귀한 차를 위한 카옵에서 10만 원 상당의 광택용품 7종 세트, 그리고 참 쉬운 중국어 문정아 중국어에서 10만 원 상당의 온라인 수강권 드립니다. 힘내라 대한민국 사연 참여하실 분 50원의 비용이 드는 샵 0945번으로 사연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정신 씨가 신청한 노래 김광석의 일어나 듣고 오겠습니다. SK텔레콤이 이제 이상하기로 했어요. 새로운 건 처음엔 다 이상해 보이잖아요. 그때까지 없던 거니까. SK텔레콤도 지금까지 없던 새로운 세상을 만들겠다. 그 말이죠. 이상한 생각이 세상을 바꾼다. 이상하자. SK텔레콤. 안산 메트로타운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개통 예정인 소사원시선 석수골 역세권 지구에 47층 초고층 전망까지 아파트 오피스텔 총 2040가구 대규모 브랜드타운의 신세계가 펼쳐집니다. 안산 메트로타운 푸지오 힐스테이트 8월 오픈 1800-4767-121. 안녕하세요. 김시안입니다. 시원한 폭포 소리가 들리세요? 있는 그대로의 자연스러움을 간직한 폭포처럼 맑고 깨끗한 칠성 사이다가 우리 곁에 있습니다.
변함없이 맑고 깨끗한 칠성 사이다. 네, 노래 듣기 전에 나간 힘내라 대한민국 코너, 청취자분들과 함께 만드는 코너입니다. 힘을 북돋아주고 싶은 가족이나 친구 누구나 좋습니다. 유료 문자 샵 0945로 누구에게 왜 힘을 주고 싶은지 사연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사연 보내주신 분들 가운데 추첨을 통해서 방송 참여 기회와 함께 수도권 투데이에서 준비한 푸짐한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권 투데이 1부 여기서 마치고요. 잠시 뒤 2부에서 뵙겠습니다. 청각장애인 초등학생 승섭이에겐 세상이 너무나 조용합니다. 그에겐 친구가 많지 않습니다. TV를 볼 수 없는 시각장애인 김홍준 씨도 혼자 있는 시간이 늘어만 갑니다. 승섭이와 홍준 씨도 함께 느끼고 이해할 수 있도록 방송통신위원회와 시청자 미디어 재단에서는 시청각 장애인용 TV를 무료로 보급하고 있습니다. 무료 TV는 보건복지부에 등록된 시각, 청각장애인 및 국가보훈처에 등록된 눈, 귀, 상해 등급자이면서 저소득층인 분에게 우선 보급하고 있습니다. 대상자는 8월 31일까지 가까운 주민센터나 우편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만 65세 이상 난청노인을 대상으로 음성 증폭기도 무료로 보급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ARS 1688-4596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권과 관련된 소식은 모두 여기 YTN 라디오 수도권 투데이. 네, 수도권 투데이 2부 시작합니다. 네, 수도권의 부동산 동향 짚어보는 수도권 사용 설명서 시간입니다. 부동산 114 함영진 센터장 전화로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최근 주택 가격 통계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의 30%가량이 전 고점을 뚫는 등 서울 주택시장이 정점을 넘보는 양상이라면서요? 그렇습니다. 그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이 고점을 형성했었던 2008년 6월과 2015년 8월 현재 시점의 그 매매 가격을 비교해 봤는데요. 그 109만 9,093가구 중에 31만 7,649가구, 그러니까 28.9%는 현재 매매 가격이 더 높은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한마디로 이제 서울 아파트 10채 가운데 3채의 가격이 7년 전에 형성된 전고점을 돌파하면서 거품 우려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주로 강남권 아파트가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고요? 아파트값 상승폭이 큰 이제 100개 주요 단지를 분석해 봤습니다. 일단 이제 재건축 아파트가 밀집한 강남 3개구 그리고 강동구가 이제 72개 단지로 가장 많았고요. 특히 서초구는 42개 단지로 압도적이었습니다. 반포주공 1단지, 신반포 3차, 그리고 경남, 신반포 6차 이렇게 이제 최근에 재건축이 가장 활발하게 추진되는 반포나 잠원동 재건축 아파트가 상위권을 차지했는데요. 실제 반포주공 1단지 전용 면적 72제곱미터 같은 경우는 2008년 6월 당시에는 9억 9천만 원의 거래가 이루어졌던 게 이제 올해 한 1억 원 이상 가격이 뛰면서 현재는 13억 원의 시세가 형성돼 있기 때문에 주로 강남권 위주로 많이 올랐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강북권의 경우에는 주로 소형 면적 아파트가 전고점을 돌파한 걸로 전해지고 있는데 아무래도 전세난 때문에 실수요자가 내 집 마련에 나섰다고 봐야겠죠? 그렇습니다. 이제 서대문, 마포, 동작, 관악 이렇게 이제 젊은 세대들이 몰리는 소형 아파트 단지들도 이제 전고점을 훌쩍 뛰어넘는 이제 가격 상승을 보이고 있는데요. 네. 일례로 서대문구 연희동의 대우 아파트 59제곱미터 같은 경우는 7년 전에 한 2억 8,500만 원에서 현재는 3억 8,500만 원의 시세가 형성돼 있고요. 그리고 7년 전에 한 1억 9,500만 원에 거래됐던 마포구 아현동 삼성아파트 같은 경우도 48.9제곱미터가 현재는 2억 9천만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난 1년 새 이제 수도권 주택시장의 담보대출 규제가 좀 완화가 됐고요.
그리고 이제 한국은행이 4차례 기준금리를 인하하면서 최근에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이제 2% 후반에서 3% 초반까지 이제 급락한 여파가 좀 있었죠. 거기에 이제 전세금이 급등한 것들도 결국에는 매매 가격을 끌어올리는 데 한몫했다고 보여지는데요. 다만 이제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정부 정책도 이제 경기 부양에서 다시 가계부채 안정 쪽에 무게가 쏠리고 있기 때문에 실수요자가 아니면 추경 매수에는 좀 신중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다른 얘기도 좀 해볼까요? 요즘 경매 시장이 상당히 뜨겁다고 하던데 서울 아파트 낙찰가율이 상당하다고요. 7월에 서울 아파트 경매 낙찰가율이 93.5%를 기록했습니다. 2007년 3월에 94.2%를 기록한 이후에 8년 5개월 만에 최대치를 보인 것인데요. 그 월평균 응찰자 숫자도 올 들어서 7월까지 8.1명, 지난해 같은 기간 6.7명보다는 늘었습니다. 실제 7월 중에 경쟁이 치열했던 서울 아파트 5곳에 이제 경매 물건도 좀 열어봤더니 응찰자가 30명 전으로 몰리면서 감정가를 아예 뛰어넘는 가격에 매각이 됐다고 하기도 하는데요. 지난해 이제 재고주택의 매매 가격이라든지 거래량이 올해까지 늘면서 경매 물건을 걷어들이는 사례도 있고요. 그리고 경매 물건을 찾는 수요가 많아지다 보니 입찰 경쟁이 치열해지고 이례적으로 계절적인 비수기에도 경매 시장이 뜨거워지는 분위기가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너무 뜨거운 열기는 소비자의 피해로도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감안하실 필요가 있겠네요. 네. 다음 달 대학교들 다 개강을 하겠습니다마는 대학가의 원룸 전세 매물이 실종되면서 대학생이 전세 임대에 당첨돼도 거주할 집 구하기가 별따기란 얘기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이제 대학생 전세 임대 주택 제도가 2011년부터 도입이 됐는데 이제 기숙사 비용 수준의 연한 2~3% 이자를 내면 이제 정부가 전세 보증금의 최대 7,500만 원까지 빌려주는 제도거든요. 이제 상대적으로 서울로 유학 오는 지방 학생들 사이에서는 경쟁도 치열하고 이제 로또로 통하는데 이제 문제는 입주 대상자로 선정된 학생들이 직접 거주할 전셋집을 구해야 되는 구조입니다. 근데 이제 대학가 주변의 원룸은 대부분 이제 전세 매물보다 월세 매물이 많기 때문에 전세 매물 찾기가 거의 좀 불가능한 것도 있고요. 그리고 전세를 구하더라도 등기부 등본상 이제 전용 면적 50제곱미터 이하거나 또는 해당 주택의 부채 비율이 90%를 넘지 않아야 되는 조건이 까다롭기 때문에 LH 심사를 통과하지 못하거나 통상 당첨자 가운데 실제 계약이 성사되는 경우가 60% 정도 그친다고 합니다. 정부가 이제 이런 제도를 유지하는 건 좋은데 좀 월세를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식의 좀 새로운 방안으로 학생의 주거난을 개강을 앞두고 좀 지켜볼 필요는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부동산 114 함영진 센터장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90초에 담는 수도권의 따뜻한 이야기. 90초 수도권 풍경. 90초 수도권 풍경 리포터 이혜미입니다. 저는 지금 서대문구 통일로에 있는 서대문 형무소 역사관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에게 아픈 기억을 남긴 서대문 형무소 안의 고문. 그때 고통스러운 기억을 가지고 있는 애국지사들의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얘들 아까 우리 한일 합방이 언제 됐다 그랬어? 1910년. 그렇지. 1910년에 됐다가 1945년에 뭐가 됐지? 해방이 됐지. 1945년 8월 15일. 8월 15일. 그래서 우리가 몇 년 동안 일본에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대문 형무소 역사관에 근무하는 김태동입니다. 서대문 형무소 역사관은 일제히에서 만들어진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식 감옥인데요. 독립운동가 민주화운동가들이 여기서 옥고를 치른 역사적인 현장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행사 있을 때마다 자주 오지만 그대로 남아있어서 보기 좋습니다. 이 역사의 우리 아픔을 남들한테, 후세들한테 보일 수 있는 게 이렇게 역사적으로 계속 보존해야 된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나라를 구하려고 이렇게 열심히 공들였다는 것을 감사하게 생각해요.
앞으로는 이런 고통을 다시는 겪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수감자들이 갇혔던 그 감옥이나 고문을 당했던 형무소도 보고 역사 공부나 그런 거를 좀 더 열심히 하고 다른 역사에 대해서도 더 알아보고 싶어요. 지금까지 서대문 형무소 역사관 현장에서 이혜미였습니다. 네, 오늘은 이혜미 리포터가 서대문 형무소 역사관을 다녀왔군요. 영화 암살이 1000만 관객을 넘는 등 독립운동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최근 서대문 형무소 역사관을 찾는 분들도 부쩍 늘었다고 합니다. 관람 시간은 오전 9시 반부터 오후 6시까지고요. 매주 월요일은 휴관입니다. 앞서 1부에 나간 힘내라 대한민국 청취자분들과 함께하는 코너인데요. 사연 하나 소개해드립니다. 1129번님. 두 아이를 둔 30대 가정주부입니다. 얼마 전 돌아가신 친정아버지를 대신해 어머니를 보살피겠다며 시골로 내려간 친정오빠에게 힘내라고 전하고 싶습니다. 오빠 고맙고 사랑해 힘내 보내주셨습니다. 많은 분들이 사연 보내주시고 계신데요. 이렇게 주변에 있는 소중한 분께 힘을 주고 싶은 분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비용이 드는 샵 0945번으로 사연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추첨을 통해서 방송 참여 기회는 물론 수도권 투데이에서 준비한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갑니다. Savage Garden의 Truly, Madly, Deeply. 네, 출입처 기자들과 함께 수도권 소식 전해드리는 코너 매주 화요일은 서울시 소식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신웅진 기자. 네, 서울시청입니다. 정부와 서울시가 협력해서 한강을 개발하기로 했다고요? 네, 한강하면 2000년 역사의 중심이자 수도 서울의 젖줄이죠. 이 한강을 중심으로 서울이 발전해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정부와 서울시가 한강을 7개 권역으로 나눠서 생태를 복원하며 동시에 관광명소로 개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예, 개발 내용 좀 더 자세하게 전해주시죠. 네, 정부와 서울시는 한강을 7개 권역으로 나눠서 특화해서 차례로 개발하는데 이 가운데 여의, 이촌권역을 우선 협력 거점으로 선정해서 2018년까지 가칭 여의마루로 조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강 여의도에 버스와 지하철은 물론 고속페리, 수륙 양용버스 등 육상 대중교통과 수상교통을 쉽게 갈아탈 수 있는 종합선착장을 만들어서 접근성을 높이고 또 한류를 이끌 대형 복합 문화시설을 세운다는 계획입니다. 여기에다 올해 말 63빌딩에 한화면세점이 들어서고 노량진 수산시장 정비 사업이 마무리되면 이 여의도 일대가 거대한 문화관광 허브가 될 전망입니다. 또 외국인 관광객을 끌어모으기 위해서 배다리를 연결해 과거 정조의 화성 행차를 재현하거나 이 한강 다리를 활용해 장터도 열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총 4천억 원으로 일부는 민자를 유치하고 나머지는 정부와 서울시가 절반씩 부담합니다. 이 정부와 서울시는 이번 사업으로 2019년까지 일자리 4천여 개를 만들고 2030년까지 한강공원 녹지율 64%, 한강 이용자 수 1억 5천만 명, 외국인 관광객 한강 방문 비율 20% 등의 성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내년 하반기부터 서울 시내에 있는 대형마트 또 백화점 축산물 코너에서 목장갑이 사라진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흔히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축산물 코너에 가면 이 목장갑을 끼고 돼지고기나 쇠고기 등 육류를 손질하는 모습 쉽게 볼 수 있는데요. 내년 하반기부터는 이런 데서 목장갑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서울시는 시내 11개 대형 유통업체 88개 지점과 협력해서 축산물 코너에서 육류를 취급할 때 위생적으로 취약한 목장갑 대신에 라텍스 등 일회용 위생장갑을 사용하도록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목장갑은 대부분 공업용으로 제작된 것으로 이 미세한 섬유 틈 사이에 피 등 오염물질이 스며들기 쉬운 데다가 수시로 교체하지 않아서 위생상 문제점이 제기됐습니다. 실제로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이 2010년 식육 판매업소에서 사용하는 65개 목장갑을 검사한 결과 12개가 일반 세균수 권장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또 상반기 대형 유통업체 36곳에서 육류 제품 185건을 구매해 미생물 모니터링을 한 결과 34곳 66건에서 일반 세균수 권장 기준 초과 제품이 발견됐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11개 업체와 축산물 위생관리법에서 명시한 것보다 이 강화된 자체 위생 기준을 마련해서 식품 안전상 위해 우려가 있는 제품을 발견할 시에 즉각
폐기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예, 지금까지 신웅진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십시오. 수도권 투데이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YTN 음악 감독 장 감독입니다. 지난 주말부터 남북한의 대치 상황으로 국내의 정세가 매우 혼란스러운데요. 사소한 불씨가 큰 화재로 이어질 수 있듯 다시는 불행한 사태가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생각입니다. 형제끼리 총뿌리를 맞대는 어리석은 짓은 하지 말라는 다이어 스트레이츠의 브라더스 인 암스 들려드립니다. 네, 장성문 감독의 추천 음악 들으면서 수도권 투데이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I've witnessed your son.